그리고 나머지, 이게 중요합니다. 핵심 서비스 물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좀 다소 높게 나왔습니다. 25bp 올리는 게 거의 확실해졌어 라고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약간 긍정적으로 계속해서 반응을 하고 있단 말이죠. 자, 세간의 관심사였던 CPI가 발표가 됐습니다. 발표된 이후에 나스닥 100 선물지수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발표가 된 직후에는 다소 변동성이 있었는데 조금 시장이 지나니까 자, 보시다시피 한 0.9%에서 1% 정도, 발표 전에는 한 0.6%, 0.8% 정도 상승을 했었는데 약간 조금 더 올랐어요. 하지만 크게 변화는 없다. 자, 그래서 CPI 과연 어떻게 발표가 됐고 이 속에 숨어있는 의미는 무엇인지, 앞으로 이 자산시장, 주식시장의 방향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CPI 발표 결과입니다. 그냥 CPI만 발표되는 것이 아니라 근원 CPI도 발표가 되고 소비자 물가 지수, 실질 임금, 자, 이런 것도 함께 발표가 되죠.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CPI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에 부합을 했다. 자, CPI 같은 경우에 전년 동월 대비 6% 예상치와 똑같이 나왔고요. 전월 대비로도 0.4% 상승한 것으로 컨센서스와 동일했습니다. 근원 소비자 물가도 전년 동월 대비로는 동일을 했는데 전월 대비로는 0.1%포인트 소폭 상회를 했습니다. 자, 하지만 전반적으로 나머지 그런 모든 수치가 부합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뭔가 인플레 쇼크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지진 않았습니다. 그 밖에 소비자 물가 지수 예측치보다 다소 약간 낮게 나왔고요. 실질 임금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4% 전월 대비 변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2월 CPI 세부 항목을 한번 살펴보면 일단 식품 물가 같은 경우에는 0.4% 상승을 했고요. 식품은 보시다시피 계속 한 0.3%에서 0.4%, 5% 정도로 상승률이 동일하게 나오고 있고,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2월 달에는 0.6% 감소했습니다. 사실 2월 달에 국제 유가, 천연가스 가격이 다시금 하락하면서 자, 보시다시피 하락한 것으로 나왔고요. 자, 중요한 게 코어 CPI죠.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물가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 0.5%, 1월과 비교해서 0.1%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일단 상품 물가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이제는 거의 이제 인플레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0.1% 상승하거나 아니면은 전월과 비교해서 거의 변동이 없거나 그 수준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고요. 자, 가장 이 코어 CPI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부동산 렌트비죠. 이 렌트비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그냥 0.7%, 0.6%, 0.8% 정도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이게 중요합니다. 핵심 서비스 물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좀 다소 높게 나왔습니다. 0.5% 전월 대비 상승한 것으로, 예전과 작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그 수치와 비교를 해보면은 다소 좀 높게 나왔다. 하지만 예상치, 이 범주 안에 속해 있다라는 것이 핵심인 것 같고, 자, 세부 내역을 좀 살펴보면 여가라든지 그 다음에 가정용 가구, 이 밖에 항공 운임, 자동차 보험, 의료, 신차 등 이런 것들이 다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고차, 트럭 이런 것들이 2.8% 크게 하락을 했고, 메디컬 케어, 의료 지수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이 부동산 렌트비가 0.7% 전월 대비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0.8%로 나왔단 말이죠. 자, 그런데 예상치에 부합을 했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나머지 핵심 서비스 물가가 생각보다는 다소 약간 좀 덜 나왔다. 근데 부동산 렌트비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1년 정도 후행합니다. 미국의 집값이 2022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했거든요. 렌트비 같은 경우에는 1년 정도 레깅이 발생을 하니까 올해 6월부터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있어요.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이거는 시장에서 거의 다 알려진 변수이기 때문에 자, 결과적으로는 핵심 서비스 물가가 중요했는데 예상치보다 약간 좀 낮게 나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이 CPI가 발표되고 나서 소폭 나스닥 선물 지수가 상승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CPI가 발표된 이후에 기준금리 컨센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봐야겠죠. 발표 전에는 자, 3월 FOMC에서 기준금리가 얼마로 결정이 될 것이냐, 현재 4.5에서 4.75 유지되는 퍼센테이지가 27%, 25bp 올리는 퍼센테이지가 73%였는데 발표된 후에는 자, 기준금리 동결 유지가 14%로 확 낮아졌고요. 25bp 인상 확률은 85.6%로 더 높아졌습니다.
자, 5월 기준금리 인상 확률 같은 경우에는 CPI 발표 전에는 4.7에서 5%, 이 확률이 30% 정도였는데 발표된 이후에는 10%로 뚝 떨어졌고요. 3월에 이어서 5월에도 25bp 인상한다 라는 확률이 CPI 발표 전에는 67%, 발표 후에는 87%로 올라갔습니다. 즉 발표 전보다 발표 후에 기준금리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퍼센테이지가 더 많아졌다는 의미죠. 약간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기준금리를 안 올리는 게 어떻게 본다면 시장에 좋은 건데 발표된 이후에는 25bp 올리는 게 거의 확실해졌어 라고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약간 긍정적으로 계속해서 반응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을 했죠. 그러니까 뭔가 이 CPI가 시장에 가격적인 영향을 줄 만한 변수는 아니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아시다시피 최근에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게 바로 SVB 사태죠. 실리콘뱅크 은행. 이걸로 인해서 금일 우리나라 국장도 엄청나게 하락을 했죠. 자, 근데 장 시작하기 전에 전날 폭락했던 지역은행 SBB와 비슷한 그런 사이즈를 가지고 비슷한 위치에 있는 은행들이 폭락을 했는데 시간에서 오늘은 그 반등을 하고 있단 말이죠. 대표적으로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같은 경우에도 시간에서 30% 만기니 올릴 때는 50% 이상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소 SBB 사태가 좀 잠잠해진 가운데 CPI가 큰 변수가 되지 않다 보니까 CPI가 크게 예상치를 빗나가지 않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CPI 전에 나스닥 100 선물지수가 상승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채권시장 반응 같은 경우에도 CPI가 발표된 시점이 이쯤이거든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이전과 거의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 역시나 CPI가 예상치에 부합하다 보니까 현재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CPI 이후에 단기적으로 어떠한 또 변수가 있는지 그 부분을 점검을 해보면 내일 새벽 6시 20분 미국 증시가 끝나고 나서입니다. 우리나라 증시에는 다소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FOMC 위원 보우먼 이사의 연설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기존에 인터뷰했던 연설했던 내용들을 살펴보면 다소 좀 매파적입니다. 최근 2월 18일 같은 경우에도 발언을 했는데 인플레가 진전을 볼 때까지 금리를 계속 올려야 한다. 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2월 18일과 좀 다르죠. SBB 사태가 터졌고 그 다음에 CPI가 예상치에 다소 부합을 했는데 이 상황에서 과연 이 보우먼 연준 이사가 어떤 발언을 할지 여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자, 일단 CPI가 시장에 큰 변수로 작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은 이 지역은행들의 반등 흐름이 장 막판까지 미국장 끝날 때까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나라 국장 같은 경우에도 다소 이 반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이번 주 일요일에 1차 지지선이라고 말씀드렸던 2360이 오늘 깨졌습니다. 잘 버티나 했더니 장 막판에 한 2시 이후부터 계속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쫙 밀렸죠. 그래서 현재 이탈한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 미국장이 긍정적으로 끝난다라고 한다면은 내일 다시 회복 시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CPI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에 부합한 것으로 나오면서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SBB 사태 이걸로 인해서 전일 지역은행들이 폭락을 했는데 시간외로 지금 막 반등을 하고 있다. 라는 부분이 계속해서 나스닥 100 선물지수의 상승을 유지시키는 원동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장 마감까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나라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단 하나 변수가 있다고 그랬죠. 새벽 6시 20분에 보우먼 이사의 발언이 있는데 자,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 발언하는지 그 부분에 따라서 변수가 생길 수가 있다. 자, 그리고 나서는 바로 다음 주 22일에 있는 FOMC가 중요하겠죠. 일단 CME 컨센서스를 따르면은 25bp 인상 확률은 거의 확실시 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리를 얼만큼 올리느냐 그것보다도 파월의 발언이 중요하다. 자, 이번에 SBB 사태를 통해서 과연 통화정책 기조에 어떤 변화가 있을런지, 그리고 점도표가 또 하나 발표가 되죠. 이 점도표는 어떻게 제시를 하는지, 자, 그 부분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FOMC 회의 전까지 22 통화정책 회의도 있고 중국의 리보금리 결정, 미국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SBB 관련 새로운 리스크가 나오느냐. 자, 이 부분이 지금으로선 더 중요하다. 여기에 따라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쪼록 미국 증시가 오늘 장 막판까지 좋은 흐름을 보여서 내일 국장 역시 회복되는 흐름을 보였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